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고봉 문집을 이제 좀 선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기 열전하게 됐습니다. 그럭저럭 인연이 꽤 깊어졌습니다. 오늘 한 10번 정도로 사기 열전을 읽을 텐데 우리 호남학당에서 이렇게 고전 강독하고 고전 선독하는 목적이 다양한 이제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또 접해보자 이런 뜻도 있고 또 교양의 또 폭도 넓히고 또 한문 텍스트를 읽는 이제 훈련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책을 택해서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논어를 해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려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지루한 느낌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약간 선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기 열전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이 사기 열전도 10강으로는 뭐 그야말로 그냥 맛만 잠시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책이 워낙 그 동아시아 고전에서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경사, 그러니까 경전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의 인문학을 형성해 왔는데 경전과 역사의 큰 축을, 양대 축을 말하자면 경전은 이제 유교의 경전, 나중에 뭐 송대, 명대 내려와가 13경으로 이제 통칭되는 그 유교의 경전과 역사는 이제 사기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역사 뭐 통감 같은 그런 유형의 책까지 합쳐가지고 역사를 말한, 특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기죠. 자, 사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이제 일단은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사기인데 이 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글자 그대로는 역사 기록 뭐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거인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라는 글자가 원래 의미는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에는 무슨 뭐 활석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표시하는, 그 누가 몇 발 맞췄고 뭐 이런 걸 표시해가지고 그 표시하는 걸 담아두는 그릇에서 나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아주 설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록하는 사람, 기록하는 행위, 기록, 이걸 통틀어서 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약간의 어떤 그 관료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어떤 신분이라든가 직업처럼 전승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대부분 어떤 특별한 기능이나 재능을 가지면 그게 세습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게 더 뭐 전승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이 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전승해 왔고, 사마천의 가게도 보면 아버지 사마담과 이게 저기 뭐야, 여기 잠깐 운석. 네,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마담과 사마천이 그걸 이어서 했기 때문에 역시 가계의 어떤 그런 전승된 가업의 의미도 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보통 records of history 이렇게 가지고 역사 기록 이렇게 이제 흔히 번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맥락을 따져볼 때는 사관의 기록, 뭐 역사가의 기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근데 번역에 그러니까 records of history가 historian 또는 historians, 그러니까 적어도 사마담과 사마천이 사마담의 작업을 이어서 사마천이 했기 때문에 이제 히스토리언즈 이렇게 복수형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서양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몰라도 어쨌든 사기의 구성은 우리가 이제 본기와 그다음에 표와 서와 세가와 열전 이렇게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왕의 어떤 기록을 담은 본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열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기전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 해서 두 기둥으로 삼는다 해서 기전체라고 하고, 이런 유형의 역사를
역사 기록을 사마천이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는 등, 뭐 기전체효시라는 등, 뭐 또 중국 정사는 다 이런 형태를 근본적으로는 이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중국의 역사 기록의 어떤 범형을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열전이라는 의미, 우리가 보통 사기에서 가장 사마천의 개성이 드러나고 또 사마천이라는 인물을 뿐만 아니라 또 사마천의 의도라든가 또 그 중국 거대 한대의 초기 한대 전한 시대의 또 문화라든가 또 그 이후로 형성된 중국과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그 정조를 담는 아주 제일 대표적인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전이라는, 이 열전의 형태가 사마천에게서 이제 확립이 되면서 그 이후로 중국 정사에는 물론 그 이후로 이제 그 동아시아의 어떤 여러 필기 문학에서 중요한 장르로 인식이 됐는데, 이 열전 형태를 왜 사마천은 본기와 열전 형태로 역사를 기록했을까? 우리가 흔히 지나온 과정을 기록할 때는 대부분 시간대 순으로, 편년의 순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건 순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근데 사마천은 유독 유달리 본기라는 그 어떤 그 제왕의 어떤 연대적 기록과 열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양대축으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흥미있거나 또는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 하나는 어, 버튼 왓슨이라는 그 역사가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현대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이 버튼 왓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천의 역사 세계에 대한 그런 그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이 많이는 안 돼 있고 사마천의 역사 인식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역사 인식. 요즘 이 책이 80년대, 90년대 나와 가지고 지금은 이 책이 이제 다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책을 한번 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책이 그 알라딘이나 뭐 교본 이런 데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아마 도서관에 있을 텐데 한길사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서술한 그런 게 나와 있고, 뒷부분에 한 3분의 2 가량이 이 왓슨이 사마천과 사기를 소개해 준 그 내용을 번역해 실는데,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초심자들이나 또는 교양인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사기가 뭐고 사마천이 어떤 인물이고 사기의 의의가 뭐 어떻고 이런 걸 이해하는데 제일 괜찮은 책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게 되어 있고 또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또 굉장히, 그리고 말하자면 그 영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동아시아의 아주 전통의 아주 그 핵심적인 문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는 그런 전략이어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지만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또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으면 사마천의 역사 인식이라는 책 제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거 번역되어 있는 책이에요. 뒷부분에 있는 왓슨의, 다른 건 안 읽어도 이 왓슨의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사마천에 대해서 또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도 느끼고 또 그 뭐랄까 이제 교양도 굉장히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이런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게 흔히 열전해 가지고 우리는 바이오그래피라고 이제 그냥 흔히 생각해 버리는데, 이게 바이오그래피로 묻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승되어 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스토리텔링이나 내레이션이나 레전드 뭐 이런 형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글자의 용어를 보면 개사전, 또
좌시전, 공양전. 그러니까 춘추라고 하는, 공자가 편찬했다고 하는 춘추라고 하는 오나라 연대기가 경으로 이제 한때 와서 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제 아주 그 주축이 되는, 모든 그 텍스트의 핵심이 되고 주축이 되는, 아주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걸 경이라고, 특히 공자와 관련된 가르침, 공자의 텍스트를 경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붙여놓은 건 다, 예를 들어 뭐 좌시전이라든가 좌시라든가 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경우도, 역경, 그러면 이 괴와 괴효사를 설명한 가장 기본 핵심이 되는 64개와 그걸 설명하는 그걸 경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걸 해석 이해하기 위해 덧붙여 놓은 여러 가지 설명들, 예를 들어 계사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석괴전, 설괴전, 잡괴전, 이런 것들을 다 일반 통틀어서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대에 와서 주자가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냐면 성경현전, 이렇게 이제 아주 요약하듯이 말해요. 성경현전. 그러니까 성인의 경과 현자의 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성인의 텍스트를 그 풀이해주고 설명해주고 전승되어 온 내용들, 그걸 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전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오그래피의 특징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전기라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이렇게 설명해야 일반적인 패턴인데, 열전은 읽어봐 가지고는 그 사람의 일생의 전모를 알기는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주 그 사람들의 특이한 행적과 일화, 또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야기거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야기와 그 옛날 이야기와 전기의 중간쯤 되는 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이제 발전해 나가지고 나가면 바이오그래피에 이제 나아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인물을 예를 들어 제재로 삼은 인물의 가장 인상적이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것만 딱 포착해가지고 아주 입체적으로 구성해 놓은, 이게 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거는 나열하다, 배열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이제 수국 모아놨다 그런 뜻이고, 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기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아시아의 독특한 그런 서사 문학적인 그런 그 장르 중에 전기체, 전기류, 전기체 이렇게 쓰는데, 이 전기도 말하자면 이 전기도 있고 이 전기도 있어요. 전기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약간 기이한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이야기 모으는 거, 전기체. 당대에 와서 발전하는. 이 전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소설에 대한 향유가 늘어나게 되고 하니까, 소설이 이제 막 상업적 소설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춘향전이니 뭐 조웅전이니 박씨 부인전이니 임진록전이니 이런 식으로 흥부전, 토끼전 이렇게. 그럼 그거는 전기라고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 사람 예를 들어 흥부전 그랬을 때 우리가 흥부이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아니고, 흥부와 놀부 사이에 그 저 형제 간의 갈등 그 양상만 가장 그냥 효과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해 놓고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전이라는 이름 붙인다는 거는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전이 뭔 의미였는가 하는 걸 우리 은연중에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기열전을 통해서 사마천이 뭘 노렸는가? 우리는 사마천의 일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정말 실존적인 비극은 누구라도 이런 꼴은 쉽게 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의 희생이 돼가지고 억압과 탄압을 받더라도 그냥 죽거나 뭐 이런 것이지, 이 굴욕이라는 이 장면, 특히 이제 그 사마천이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의 그 항복 사건 때문에 흉노 정벌에 나갔다가 항복한 이릉이라는 사람을 학자의 그냥 지식인의 양심으로, 한 관료의 양심으로 양심껏 진술했다가
권력자의 노여움을 저촉해가지고 궁형이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이 궁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 가장 참혹한 혹독한 병을 오형이라고 하는데, 이 오형 가운데 궁형이라는 게 있어요. 궁형은 이제 거세형인데, 일종의.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사형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형은 그야말로 우리 억울하게 죽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선시대에도 뭐 영모에 억지로 억울하게 휩쓸려가 죽기도 하고 그러죠. 뭐 남이 장군 이야기는 뭐 우리가 야사에도 전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사마천의 경우는 물론 그 사건이 배태된 그 공형을 받게 된, 그 비극을 겪게 된 그 모티브도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그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는 복잡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보면 정말 사마천이 꼭 공형을 받았어야 할까 할 정도로 좀 그런 사건인데, 물론 뭐 한무제가 갖는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또 무제의 어떤 그 후궁의 어떤 오빠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 뭐 이야기가 깊어지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근데 사형도 아니고 공형을 받았다는 거는, 물론 이거 선택 사항이라고 하긴 합니다. 공형을 처해지면 보통은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굴욕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그 궁형의 이제 처벌을 내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그런데, 그래서 뭐 목숨을 살리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마천은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궁형을 자처해서 궁형을 받고서 이제 이 사기라고 하는 걸 결국은 끝까지 이제 완료하게 되는데, 이 사마천이 이제 이 사기 태사공 자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 그 임안이라고 하는 관료와 옥중에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됐던 임안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보임안서라는 문선에도 나오고, 그 한서 사마천전에도 나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편지가 이제 사마천을 인물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결정적인. 근데 이런 데 보면 이제 자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기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걸 은연중에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기와 특히 열전을 흐르고 있는 일관된 정조 속에는 그 억울함, 분노, 말하자면 자기 선택도 아닌 역사의 어떤 그런 어떤 이성의 간지라고, 아무튼 그런 어이없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당해서는 안 되는, 또는 당할 필요도 없는 이런 일을 당해서 그 비극을 극복해 가지고 이 아주 그냥 뭐랄까 남들에게 보람이 있는 이런 그 인간 승리, 이걸 밝혀주고 싶었던. 그래서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공자가 춘추를 짓게 된 동기라든가, 문왕이 주역을 작성하게 된 동기라든가, 한비자란 책을 쓰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여러 동기들을, 특히 뭐 구론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그 어떤 그 저술의 창작의 동력이 된 것은 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런 울분에 대한 재미있다기보다도 아주 그 모티브로 이제 약간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게그 서편제라는 그 이청준의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로 만들어. 그 서편제 보면 그 이제 그 여자 그 창을 잘하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마 의도적으로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영화에는 그렇게, 제가 영화밖에 못 봐가지고. 그 보면 이제 그 한이 막 한을 응축시켜서 폭발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의붓딸, 그 딸에게 이제 약을 막 이제 나쁜 약을 써가지고 눈을 멀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그 창작에 이제 서편지에도 그런 한이 이제 소리로 승화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런의 아니 사마천의 이 사기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어 가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희생 속에서, 또는 그 고결한 인간이 역사의 어떤 그런 그 비극 속에서 그 짓눌려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이 위대한 승리, 이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자 한 게 사기의 어떤 정조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근데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평탄하고 무난하게 아니면 갖가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룰루랄라 해가지고 뭐 잘 살고 막 그런 것보다 정말 어떤 그런 잔인한 역사의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마치 베토벤의 그 음악처럼 그 베토벤의 음악을 그 교향곡 이런 것들을 모티브를 그린 클림트 있죠. 구스타브 클림트. 클림트의 그림도 보면 교향곡의 그 정신을 잘 그려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 열전에서 선택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말 도덕적이고 인류의 모범이 되고 이런 인물은 아니에요. 뭐 협작꾼도 있고, 막 아주 악독한 사람도 있고, 포악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들이 뭔가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이런 거야. 일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런 거야 라든가 아니면 사람은 이런 삶이 있어라든가 그래서 이 삶이 나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나에게 긍정적 가치든 부정적 가치든 같이 어떤 교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자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드는 유명한 백이열전에 드는 유명한 이야기가 파리가 자기 혼자는 천리를 달려갈 수 없지만 그 저기 뭐야 천리마의 꼬리에 붙으면 이제 천리를 갈 수 있다. 이제 기미라고 하는데 천리마 기자예요. 기미천리. 그 천리마 이름 중에 하나가 기가 있어요. 근데 그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이제 기의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간다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만약 백이라는 인물이 공자나 맹자가 없었더라면 또 안회라는 인물이 그렇게 일찍 죽었는데 안회가 만약에 공자를 못 만났더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아도 또 멋있게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도 이름이 안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논어에도 그런 얘가 많이 나오죠. 하조장인이라든가 뭐 장제걸릭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공자가 일생 동안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한 10여 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딱 그 서너 사람뿐이겠어요. 광인저벼라든가 뭐 그 말하자면 굉장히 자기 어떤 그런 고결한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의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초에 묻혀 살았던 사람이 그 공자가 만난 곳 달란 곳 네 사람 너댓 사람밖에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 당시든 현대든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자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논어에 공자와 대화하는 게 실림으로 수록됨으로써 지금도 하조 장인이니 장전이 걸리기니 초강저변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이미지와 느낌과 그 어떤 삶의 그 흔적, 향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열전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잊혀버릴 수 있었던 인물들. 근데 그걸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기억과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기억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겪고 세월호 참사도 겪고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 아이러니가 참 서글픈데 울분이 터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기억해주고 기록해주는 것과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동서양의 또 큰 차이일 수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뭐 어쨌든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니까 뭐 할 말이 없고 동양에서는 그런 이제 최종 심판자라든가 뭐 이런 관념이 별로 없으니까 역사 속에 기록됨으로써 그 사람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에도 그런 말 나오고 뭐 공자 맹자의 어떤 그런 수레 속에도 그런 게 많이 몇 번 들어 나오는데 그 세상에 버림을 받고 숨겨져 가지고 이름이 안 알려지는 거 이게 참 서글프다 이런 이야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심지어 그것조차도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면 군자다 이런 말까지 하긴 해요. 그뭐 논어의 첫머리에도 인부지 불언이면 불악군자화 이 말 자체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은, 노엽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냐, 이 말 자체도 원래 그 동아시아, 특히 중국 대륙에서, 중국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이 이름을 남기는 거. 뚜렷하게 뭔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거, 이름을 남기는 거. 그게 이제 후손에 이제 이어지면 좋은데, 그래서 뭐 우리 동아시아의 정서 속에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춘추 좌시전에는 세 가지 부류가 뭐냐, 썩지 않는 그 사람 이름이 영원히 썩지 않게 기록되는 게 뭐가 세 가지가 뭐냐,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특히 사마천이 애정을 가지고 열전에 다룬 수많은 인물 가운데 특히 애정을 가지고 다룬 인물들 보면 이렇게 자기 어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근데 거기서 사마천은 그런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백이, 그 다음에 고런 이런 인물입니다. 특히 사마천은 백이나 고런을 묘사할 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 표현 속에 엿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뭐 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 열전 전체는 총 7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기 전체는 130권이고 이 가운데 열전만 7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70권이 이제 태사공 자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자서. 서를 우리는 보통 서는 이제 서문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두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기 이런 데는 보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문이 근대 내려오면서 편집할 때 서를 보통 앞에 빼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서문을 쓸 때는 옛날에는 어떤 텍스트를 다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전체적인 윤곽과 이걸 쓰게 된 동기와 의미나 의의를 총정리해서 서문을 붙이는 그런 것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자도 대학이나 중용을, 특히 대학과 중용의 서문은 아주 공들여 꼼꼼하게 다듬어 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하죠. 그래서 주자의 연표 보면 서정 이러면 서문을 확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내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끝냈다 하는 표시 같은 거. 그래서 태사공 자서는 이제 태사공으로 일컬어지는 사마천 자기의 수레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어떻게 짓게 됐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왜 이걸 쓰게 됐고, 어떻게 썼고, 뭐 이런 내용들을 총 아웃라인, 윤곽을 그려주는 걸 이제 자서에 담았는데, 이 사마천 자신은 자기 전기를, 자기의 일생을 개인적으로 다른 데 수레한 것이 없고, 그냥 이 자서하고 보이만서에 그냥 간략하게 이제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비극을 잠시 이야기하는 것 정도밖에 없어서 사마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모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서에는 아버지 반표하고 이제 아버지 반표가 부친인 반표가 또 쓰던 저술 하던 걸 이어받아 가지고 아마 반고가 이제 완성한 게 한서 거기에 사마천 전이 있는데 거기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태사공 자서를 거의 그대로 전제하고 거기에 약간의 더 논평과 보이면서하고 몇 가지 더 붙여가지고 쓴 것뿐이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의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마천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물론 자기가 난 이렇게 살았어 하고 쓰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글을 읽는 순서로 볼 때는 이제 태사공 자서가 이제 편집로는 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사기 열전 전체를 어차피 다 못 읽으니까 그냥 사기 열전이 어떤 책이고 텍스트고 그다음에 사마천은 어떤 인물이고 이런 정도, 사마천이 사기의 어떤 정신이 뭐고 이런 것들만 먼저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태사공 자서를 꼼꼼하게 이제 읽을 겁니다. 이거 다 읽으면 사기 전체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태사공 자서 중간 뒷부분의 내용은
사기 전체 내용의 윤곽이에요. 목록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제 본기는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다, 뭐 항우 본기는 왜 썼다, 뭐 또 열전은 뭔 열전은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런 의도로 열전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태사공 자서만 사실은 꼼꼼하게 읽어도 아 사기는 이런 책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포괄적이고 사기 어떤 정신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사공 자서를 일단 꼼꼼하게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뽑아놓은 목록대로 백이열전 뭐 또 누구야 뭐 이런 구런열전 같은 몇 가지 우리가 선별한 곡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 태사공 자서 그걸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석, 제, 전욱, 명, 남정, 중, 이, 사천, 북정, 려, 이, 사지. 자, 이렇게 문장이 돼 있죠. 석은 옛날에라고 하는 이제 시간부사 같은 것이죠. 옛날에 전욱이, 옛날에 전욱이 있어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명, 남정, 중. 그 명이 이제 명하다라는 동사고 남정, 중 이렇게 남정은 중을 수식하는 뭔가 뭐 관직이든 벼슬이든 아무튼 신분이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정중에게 명했다. 그래서 사천. 이는 그걸 써서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앞에 보내도 될 내용인데 도치된 것이죠. 사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늘을 다스리다, 하늘을 맡아보다. 그럼 하늘을 다스린다, 하늘을 맡아본다라는 말은 하늘을 실제로 다스린다기보다도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북정려에게 요 명이 다 걸리니까 요 북정려. 자, 북정려 했는데 그래서 남정, 북정 이렇게 이제 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뭐야 저 열전에는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 있지만 그 밑에 우리가 주석을 보면 화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화정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건 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뭐 주석이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화정이든 북정이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화정이 더 옳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북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북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사지지요. 자, 이렇게 천과 지를 맡아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맡아보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어떤 그 정치체가 형성되면 권력체가 소사이어티 같은 것이 형성이 되면 그 소사이어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전승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서 대물림을 해줘야 되니까 그 트래디션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전문적으로 맡게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옥 시대에 이미 중과려라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옥은 황제, 전옥, 제국, 묘순 이렇게 그 사마천이 선택한 오제 본기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어쨌든 고대 중국 대륙에서 아주 고대에 있었던 전설적인 제왕인데 우리가 뭐 요든 순이든 이렇게 이제 서경에 등장해서 굉장히 역사적 인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반은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마치 구약 성서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하면 그 사람 실존 인물 같이 생각되지만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도 반은 신화적인 인물인 것처럼 이 전욱, 제국, 뭐 여순 이런 기록들도 물론 뭐 완전히 이제 실존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현대적 감각에서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언제 살았고 이렇게 따진다는 건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중과 려를 이제 각각 나누어서 일을 관장한 것처럼 돼 있는데 후기에 들어와서 이 중과 려가 나중에 중려라고 마치 한 사람 이름처럼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는 중려라고 그냥 아예 하기도 해요. 그러나 뭐
이제 어쨌든 여기 사기 열전의 그 처음 부분에서는 중과 려라고 분명히 이제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뭐 더 복잡한 내용들은 서경의 천문에 보면 희하고 화가 그러는데 희씨하고 화씨에게 나누어서 뭐 천문을 관장하고 뭐 하게 됐다는데 희씨하고 화씨하고 그 서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기록이 요임금 때. 자, 이런 기록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중려와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고대부터 어쨌든 하늘과 천문 현상과 땅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람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그 외적 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그걸 기록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 아주 초기부터 생겨났다. 그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점점 띠게 된 내용을 지금 이어진 겁니다. 당무지제, 그러면 당은 그 요임금을 말하고 우는 순임금을 말해요. 그래서 그 도당시 그 요임금, 당요, 우순 이렇게. 그러면 요 당무지제 그러면 요임금, 순임금 때에 그 시대에 그러면 소중려지 후 사부 전지 지우 하상 고 중려시 세서 천지 기제주 정백휴보 기후야. 이렇게 여기까지. 당무지제 그럼 여임금 순임금 즈음의 시대에 소 중려지후 소는 이을 소자예요. 그럼 중려의 후손 이어서 중려의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여 사 그들로 하여금 부 다시 전지 그것을 전도 다스리다 맡아보다 책임지다 그런 의미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맡아보겠다는 것이죠. 중려의 후손들에게 역시 각각 나누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겠다 그 말이죠.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 하상 때까지 이어졌다. 하나라 상나라 때까지. 상은 우리가 이제 하는 아직까지도 실존성이 정확하게 그 역사적 유물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은 이미 우리가 이 은이라고도 하는 이 상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자료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존성이라든가 또 옛날 기록과의 그 상당히 그 일치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고 춘추 전국을 거쳐서 한의 사마천은 이때 사람이기 때문에 기원전 한 140, 기원전 145년 또는 135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요때 태어난 걸로 돼 있어요. 145년에서 또는 135년 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전한 이 202년인가? 뭐 한 이 무렵에 형성돼 가지고 이제 기원 전으로 망하고 후한이 한 200년 이렇게 AD 200년쯤 해가지고 전한 200년, 후한 200년 이렇게 한 400년 가는데 145년쯤 되면 거의 한 60년 한이 건국되고 한 제국이 성립되고 한 50년, 60년쯤 지난 즈음이죠. 그러니까 한 체제가 완성이 되고 전성기 시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세대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한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미 토대를 구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마천의 그 어떤 정보 속에 하, 상, 주의 정보가 이제 사마천에게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정리가 된 집대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사마천이 자기가 살던 당대 이전에 여러 온갖 종류의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재집대성하고 재편집하고 정리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 내용이 그 사마천이 굳이 공자 세가라고 하는 세습적 가문, 세습적 그 가문을 가진 사람의 기록들, 봉건 여러 제후들의 기록들을 세가라고 분류했는데 공자는 이 세습 제후가 아닌데도 세가에 두었어요. 노자나 뭐 다른 사람들은 열전에 둡니다. 그 이유는 물 공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사마천이 자기의 자기의 어떤 인물의 준거, 롤 모델 그걸로 공자를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왜 그걸 주장할 수 있냐 하면 공자가 왜 저술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저술을 했는지
또 공자가 중국 문화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마천이 굉장히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자기도 이 일을 하겠다. 이런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전설에 의하면 죽기 몇 년, 한 2, 3년 전인가 노나라 애공이 서쪽에 사냥 나갔다가 기린이라는 특이한 이상한 낯선 기린이라는 짐승을 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공자가 이게 이제 나 시대는 끝났다. 이게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춘추를 기록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이 사마천에게도 유사한 그런 같은 패턴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뭐 기린을 잡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96년 뭐 BC 95년인가 뭐 그 무렵에 이제 한무제가 기린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판박이 같은 공자의 어떤 역사적 그 의미와 사마천 자기의 역사적 의미를 뭐랄까 페러프레이즈 하여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중려의 후손들이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가지고 그걸 하다가 그게 계속 당후 시대 때도 전승이 되고 또 하나라 상나라 때까지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전승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 중려시 세서천지, 중려시가 세서천지, 세서천지. 그래서 여기 서가 동사고 천지가 목적어죠. 세는 요건 대대로라고 하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습해서 대대로 천지를 서술했다, 기록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제주, 그 어떤 중려시의 그 가계와 중려시의 전승과 중려시의 가업과 이런 것들이 주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어졌나. 그러니까 한 이전의 왕조가 이제 진시황이 물론 진이 통일했지만 금방 망해버리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전승으로 보면 주에서 한으로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한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러면 주에서는 바로 정백 휴보가 그 후예이다. 인데 정백의 자가 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이라고 한 곳에 자기 어떤 영지를 갖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정백이라고 했고 아마 백작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서열을 갖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가 휴보. 그 정백 휴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중려 씨의 어떤 가계를 잇고 가업을 잇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마천의 정보 속에 이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 정백 휴보는 선명하게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죠. 당 주선왕씨 실기수의 위사마씨. 그런데 주선왕 때 이르러서 당은 뭐뭐 당해서 이런 뜻이고 주선왕 때 이르러서 주선왕 때는 BC 700 BC 몇 년인지 모르지만 782년에 선왕이 이제 말하자면 죽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후겠지요. 이때 이 주선왕 시대에 실기수, 뭐 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수는 자기 어떤 역할, 직책 뭐 이런 의미예요. 어떤 그 자기가 지켜야 할 어떤 그 어떤 지위, 스타투스 쿠어 그걸 수라고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마시가 되었다. 이때부터 사마시라고 불리게 되었던 이 사마시라는 말 자체는 이 사라는 게 동사로서 관리하다 맡아보다 이런 뜻이고 마는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자 의미로는 말을 맡아본다 이런 뜻인데 말을 맡아본다는 거는 전란 아니 말하자면 병무라든가 병사라든가 치안, 교통, 뭐 통신 이런 것들에 일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말과 관련된 옛날에는 교통수단의 가장 기본이 말이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일을 맡아본 사람, 그 관리하고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자연히 말의 어떤 출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기록하고 우리가 남자들 같은 군대 가면 행정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육군으로 보직을 받아도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 요즘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 있을 때에도 그냥 일빵빵 흔히 말하는 그걸 보병으로 들어가면 부대에 자대에 배치되면 이제 봐가지고 뭐 가방끈이 길다 그러면 너 행정병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병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뭐 보초 누가 쓰고 뭐 어떻게 이 기록하는 일이죠. 그 기록을 사마시들이 맡아가지고 사마를 하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이게 아예 직업적 성이 돼버렸죠. 이 고대 사회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 성이 되고 그 사람 신분이 되는 것처럼 사마시 세전주사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사마시가 세전주사 세 역시 부사죠. 전은 전이나 뭐 서나 사나 이게 같은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을 갖는 맡다 관리하다 다스리다 기록하다 뭐 그럼 주사 주의 기록을 주나라의 기록을 대대로 맡게 되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자기 사마천이 자기 성씨의 유래를 지금 이제 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해량지간 해량지간은 주해왕, 주양왕 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해왕과 주양왕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원전 이제 해왕은 653년까지 살았다고 해요. 기원전. 그다음에 양왕은 651년부터 652년이라고 하고 651년부터 619년 기원전 619년. 아무튼 요 무렵에 기원전 6, 7세기, 7세기에서 6세기 무렵쯤 되어가지고 그 말이죠. 그 무렵에 사마씨가 거주 적진, 주를 떠나서 진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주는 지금 섬서성 쪽에 있어요. 섬서성. 그 다음에 진은 지금 그 산서, 그 다음에 하북, 그 일대 어디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 진이. 그 진이 춘추시대에도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큰 나라였는데 나중에 이 진이 이제 한시, 위시, 조시가 분할 점거하면서 전국시대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니까, 그때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섬서성은 지금은 중국의 중간, 한중간쯤 되어 있지만 고대 그 중국의 원래 중국 역사 속에서 섬서성은 제일 서쪽이에요, 제일 서쪽. 그거 넘어가면 견융이라고 하는 지금 지금 뭡니까 청장고원도 있고 뭐 장족 자치구 뭐 더물 우르무치 막 나오면 그런 전부 거기는 이제 그 유목 민족들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중국 문화에 속하는 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 붙어 있는데 그거 섬서성인데 그 섬서성 황하로 치면 황하의 그 상류에서 중류로 넘어오는 그 언저리인데 섬서성이 여기서 이제 그 진나라는 이 동쪽 하남성 아니 산동 산서니까 산서 하남 하북 요 일대예요. 중간쯤 요쯤 이게 저 주는 여기 있었고 주가 나중에 주의 그 중심지가 이제 지금 서안 있죠. 서안이라는 그쪽에서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거주 적진 주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갔다. 진중군 수회 분진 이사마시 입소량 진나라의 중군인 수회가 분진 여기서 부는 달아날 분자인데 진으로 망명간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마시가 소량으로 그래서 들어갔다. 이 소량은 진에 속하는 한 땅 중에 나중에 이게 진이 이제 그 전국시대가 위나라 한리조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위나라의 그 판도에 있던 지역이 땅 이름이 양이 있었는데 그럼 나중에 위나라를 별칭으로 양나라라고도 하죠. 요 양나라 해왕 때 그 맹자가 이제 그 찾아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소량이라고 하면 이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거리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마시의 어떤 그런 행적을 쭉 추적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자, 사마시 거주 적진 분산 혹제위 혹제조 혹제진. 자, 사마시가 주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들어간 때로부터 분산하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마시 일족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숫자도 좀 많은. 옛날에는 어떤 일족이 가면 큰 그 집단이 가는 거예요. 집단 이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존립이 어렵고 위태롭고 치안도 어렵고 뭐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나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조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진나라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해가지고 사마씨가 주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들어간 때로부터 분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일부는 위나라에, 일부는 조나라에, 일부는 진나라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재위자 상중산 위나라에 있던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중산이라는 땅의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이런 중산이라고 하는 춘추 시대에 자, 조그만한 나라가 있었어요. 위나라 그 근방에 지금 그 진나라 그 언저리에 있었던 원래는 뭐 약간 흉노족들이 처음에 흉노와 관련된 선비족 뭐 이런 쪽에 약간 북쪽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처음에 세웠다가 그걸 막기 위해 이제 중국 쪽으로 복속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세워진 나라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중산에 재상을 지낸 사람도 있고 제조자 조나라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검론현 이전 검론현 이렇게 이현 이렇게 본 거죠. 검론을 전해서 유명해졌다. 드러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술의 검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아주 유명했다. 그런 얘기인데, 괴외 기후야. 그러면 괴외라는 사람이 그 후손이다. 이 괴외는 그 위나라 위영공 때도 이름이 괴외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 사기 열전 가운데 자객 열전에도 괴외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마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그 일설에는 여기 자객열전 난 교회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설도 있고 또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정확한 알 수가 없습니다. 제진자 명착. 그런데 진나라에 간 사람 가운데 이름이 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장의 쟁론 어시 해왕 사착장벌촉 수발인이 수지 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무왕군 백기이 어디 여기에서 끊어야 되겠네요. 이 진나라에 간 사람은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는 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장의와 쟁론을 하였다. 장의는 소진장의 그 합정책을 쓴 소진과 연행책을 쓴 장의 그 종행가 중에 한 사람 유세가인 장의를 말하죠. 이 장의가 진나라를 위해서 육국의 동맹을 해체시키고 한 아주 유명한 그런 유세가인데 이 사람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해왕이 그 진나라 해왕이 그 착을 시켜서 장수가 되어 촉을 정벌하게 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뽑을 발자니까 여기서는 촉을 정복했다는 의미겠죠. 촉의 일부를. 인이수지, 그로 인해서 그것을 지켰다. 그럼 그 지역에 수령이 되었다. 뭐 수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착손근. 착의 후손이 근인데 착의 후손의 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다른 사기의 다른 판본에는 기라고도 되어 있어요. 기. 근데 근이 아마 좀 더 이 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더 그 유력한 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 근이 있었는데 사무안군 백기 이 소량 경명왈 하양 근여 무안군 갱조 장평군 환희 여지 구사사 두우 이렇게 무안군 백기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이란 사람이 그래서 소량에서 이 소량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양이라고 했는데 이 근이 무안군과 함께 조나라 장평에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항복했던 조나라 군사를
갱 묻어 죽여버린 이게 아주 전국시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한 45만 명인가 뭐 기록에는 그런데 좀 과장된 설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백기가 그 조나라 장평 전투에서 한 수십만 항복한 사람을 모두 죽였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환이 돌아와서 여지구사사도 그 여지 그와 함께 그 무안군 백기와 함께 사사 죽임을 당했죠. 두에서.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백기가 조나라와 전투에서는 공을 세워 가지고 뭐 아주 유명해졌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 끝내 이기기는 했지만 많은 그런 그 손실도 많았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백기가 개선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진나라였던 그런 그 군사 정책에 반대하다가 이제 권력의 노염을 사가지고 저촉이 돼가지고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이 근도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장어화지, 화지에 묻혔다, 장사되었다. 뭐 그냥 근손창, 창위진주철관, 당시황지시, 괴외현선왕 위무신군장. 자, 근의 후손의 손자의 창이 있었는데 이 창은 진나라의 주철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쇠붙이를 다루는 관리하는 관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때가 이제 그 진시황 때에 해당하는데, 그때 괴외의 현선의 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신군의 장군이 되었다. 무신군에 대해서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항량이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 여기 또 누구더라? 지금 이름이 참 무신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도 무신, 이 무신 이름이 무신인데,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무신군이라는 설도 있고 항량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전국시대 말기, 그 진 말기에 해당해요. 항량은 항우의 그 삼촌인가 뭐 그랬으니까 그 같은 시기니까 이제 그 말기에 해당하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죽고 또 그 아들 때 얼마 못 가가지고 망하니까 그 전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무신군의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순조가, 그래 조가에 따라갔다. 제후지 상왕 왕앙은, 제후들이 서로 왕을 막 봉해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 항우도 그러고 유방도 그러고 뭐 여러 어떤 유력한 실력자들이 자기 어떤 세력을 넓히려고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막 왕을 참칭 함부로 막 남발했는데, 이 앙이라는 그 사마천의 조상 중에 한 사람도 은나라의 은땅에 왕으로 봉해진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지벌초 앙귀한 이기지위 한해군 창생무택. 자, 거기까지. 한이 초나라를 정벌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유방과 항우의 어떤 그 정패에 말하죠. 앙이 귀한 한에 귀순해가지고 그 땅을 그리고 한에 귀순했고 그 땅을 한해군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창은 생무택, 무택이라는 사람을 무택을 낳았고, 무택 위 한시장, 무택 생희, 희위 오대부, 졸개 장고문. 자, 여기까지. 무택은 한의 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택은 희를 낳았습니다. 희는 오대부가 되었고, 죽어서 모두 고문이라는 곳에 장사 지내게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담, 담위태사공. 바로 이 희가 이제 사마담을 낳았고, 이 사마담이 바로 사마천의 아버지죠. 그리고 태사공이 되었다. 자, 요때부터 그 이제 태사공이라고 칭하게 되는 이제 유래 시초입니다. 여기서 태사공은 이제 그 관직이라고도 하고 뭐 높여서 부른 말이라고도 하고 좀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태사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마담을 일컬었습니다. 태사공 학천관어 당도 수역어 양하 습도론어 황자. 자, 여기까지. 이 태사공 사마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학천관어 당도, 당도에게서 천관을 배웠다. 천관은 뭐 천문 현상 이런 것, 뭐 별자리 운행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우주론, 뭐 우주학, 천문학 뭐 이런 것이죠. 그때는 이 천문 현상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날씨라든가 달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당도에게서 배웠고, 수역의 양하, 양하에게서 역을 전수받았고, 습도론의 황자, 황자에게서 도론을 익혔다. 도에 관련해서 익혔다. 그런데 이 황자에 대해서는 주석에 보면 황생으로 되어 있고 황로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로. 이 황로학이라고 하는 한대 초기에 유행했던 약간 절충주의 그 도가의 일종인데, 아무튼 한대 초기에 어떤 유행했던 대표적인 학술인데, 거기 황자에게서 도론을 익혔다. 자, 지금 아버지 사마담의 학습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죠. 태사공 사어 근원 원봉지간 민학자지 부달기의 사패 내론 육가지 요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태사공 자서에 정말 그 어떤 그 의미, 뭐라고 할까, 그 뭐 텍스트로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원과 원봉 사이에, 근데 근원은 이제 한무제 때 처음으로 그 연호라는 걸 정하게 됐죠. 그 중국 역사에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을 정하는 방식 중에 연호라는 게 생겨나는데, 그 연호를 만들게 된 효시가 이 한대 무제 때부터 시작됐다고 흔히 말하죠. 그때 근원은 기원전 140년에서 135년 이때까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 찾아보면 되니까. 근원. 그다음 원봉은 찾아보니까 110년에서 105년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요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한 초기, 중기쯤. 이때 원봉지 간에 벼슬을 했다는 거예요, 사마담이. 그런데 민은 뭐 가엾이여기다, 뭐 우울해하다, 뭐 근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민자가. 학자지 부달기의 학자들이 배우는 사람이 그 의미를 잘 통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가패했다는 말은 이제 그 스승의 어떤 그런 그 학설, 또 스승의 어떤 사도, 스승의 어떤 그런 그 학문의 전승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것이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문이 제대로 전승이 안 됐다, 그런 의미죠. 학문이 제대로 전승이 안 되고 그 배우는 사람은 의미를 통달하지 못하고 스승의 어떤 그런 전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스승도 약간 이제 학자, 스승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뭐 그런 의미 맥락으로 보여요. 그래서 논육가지 요지. 그래서 논육가요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논육가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마담의 그 창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태사공 자서 전체는 사마천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사마담의 이제 기록을 이제 그 사기 전체의 기록 가운데 일부는 사마담이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걸 사마천이 이제 계승해서 완성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또 이 바로 이 태사공 자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논육가요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인데, 텍스트인데, 바로 한대까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한대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여러 학설에 대한 그 당시의 일반적 평론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백계 중요한 사상을 이야기할 때 요 내용들이 그 상당히 언급이 자주 되죠. 물론 뭐 사마담의 이 평이 정확하다 또는 뭐 옳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이런 평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도,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어쨌든 이걸 논평을 해놓은 게 그렇게 물론 뭐 없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한 텍스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장자 천하편하고 뭐 순자 한비자 이런 데도 순자의 비시비자 편
비시비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여러 유행하는 학설들에 대한 평론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마담의 논육가요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텍스트다. 역대전에 천하일치이백여 동귀이수도 이렇게 이 역대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하는 하나로 귀결된다. 하나로 뭐랄까 천하일치한다. 우리가 일치한다. 천하는 어쨌든 하나로 이렇게 꿰어져 있다.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백려 그 생각들은 온갖 오만 가지다. 많다. 이런 말이죠. 사리의 생각들은. 그래서 동기이수도 같이 귀결되지만 같은 걸로 귀결되지만 길은 다르다. 이 말은 결국은 천하라는 게 통일성, 보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편적 어떤 지향이 있지만 그 보편적 지향으로 나아가는 여러 어떤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그 사상 정신적 그런 활동은 여러 가지 제각각이다. 그런 의미. 그리고 결국 하나로 귀결되겠지만 그들이 선택해서 가는 길은 다르다. 저마다 다르다. 그런 내용이죠. 부, 음양, 유, 목, 명, 법, 도덕, 차, 무, 위, 치자야. 직, 소, 종언지, 이로, 유, 성, 불성, 이. 자, 여기. 그래서 이 가운데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덕가. 요것들은 차, 무, 위치자야. 이것들은 위치를 힘쓰는 자이다. 다스리는 방법을 일삼는 자이다.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논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백과 여러 학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6학파는 사회 정치적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회 정치 철학이라. 그 말고 농가라든가 병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소설가도 있고 뭐 농가도 있고 그 당시 유명했던 게 병가도 있고 이런 학파들은 목표가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구성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국부적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뭐 병법 기술을 익히거나 이런 쪽으로 치중해 있고 또 종횡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뭐 국가를 다스린다기보다도 로비하고 뭐 이런 데 더 관심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사회를 통치하고 그 국가 사회 통치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이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다임 볼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위치하는데 힘쓰는 자이다. 것들이다. 여기서는 직은 부서로 다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소종언지 이로 그 종언하는 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는 바가 길이 다르다. 이로 다른 길을 따라가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데 유성 불성이 살핌이 있느냐 없느냐 살피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일 뿐이다. 그걸 잘 살펴보거나 잘 살펴보지 않거나 뭐 이런 차이일 뿐이다. 상, 절, 관, 음양지술 대상이 중기휘 사인고의 다소에 연기 서사시지 대순 불가실야. 자, 이렇게 이제 음양가에 대해서 일반적 그 논평을 하고 있어요. 상은 일찍이 뭐 이런 뜻이고 절관에서 절은 훔칠 절자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뭐 논에서도 봤듯이 그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떤 발언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이제 보통 이 말을 상투적으로 많이 쓰죠. 관은 살펴보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고 음양의 수를 관찰해 봤더니 자세히 살펴봤더니 대상 이중기휘 대상은 이제 상은 그냥 상스러울 상자인데 길흉을 의미해요. 길흉에 대한 조짐, 판단 뭐 이런 것 이걸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대를 일종의 동사로 보는 약간 동사처럼 수로처럼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연결되는 게 중기휘 그래가지고 이 기휘가 많다 그랬거든요. 기휘가 많다. 그러니까 상을 중요시하고 길흉을 판단하는 걸 중요시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휘하는 게 많다. 거리는 게 많다.
길하고 흉한 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는 길하고 뭐는 흉하고 뭐 이런 걸 너무 따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인구의 다소에 사람들로 하여금 구해서 구는 얽어매다 구속되다 하는 구자죠. 그래서 구속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왜 하는 바가 많다. 이 두려워하는 바가 많다. 두렵게 하는 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연 질서나 자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요즘도 뭐 미신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바가 많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음양술 뭐 이런 게 약간 사입이 그런 걸로 빠지는 수도 많고 그러나 서사시지 대순 사시의 큰 질서 사시의 크게 순응함 사시지 대순의 순은 따르다 순 이런 뜻이니까 순리를 따르다 뭐 그런 따르다 그런 의미니까 사실을 크게 따르는 점에 대해서 순서를 잡아놓은 것, 질서를 잡은 것, 사시의 어떤 위대한 그 순리에 대해서 질서를 지어준 것, 뭐 그런 의미죠. 그것은 불가실야,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음양가들의 어떤 활동의, 학술 활동에 의해 사시의 질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이제 예를 들어 달력이라든가 뭐 계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속속들이 아니까 아무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지만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자연 질서의 어떤 패턴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절기가 24절기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섬세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 잘 모르잖아요. 뭐 어쩌다 갑자기 날이 추워진 거 보고 왜 이렇게 춥지 하다가 보면 아마 계절이 가을이구나 뭐 느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뭄 끝에 비가 어떻게 오고 뭐 구름의 모양이 어떤 게 따라서 어떤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했죠. 이런 것들이 음양가가 그래도 그런 말하자면 역할을 했다, 기능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공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 유자, 박이, 과요, 로이, 소공, 시이, 기사, 난진종, 연, 기서, 군신, 부자질에 열, 부부, 장유지, 별, 불가역야. 역시 장단점을 지금 말하고 있죠. 유자는 박이, 과요, 널리 익혀야 돼요. 그런데 과요, 요점이 적어. 이 말은 이 유자가 당시 사마담의 의식 속의 유자라고 하는 거는 의례, 전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련된 그리고 그게 원래 유가이기도 했죠. 유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이제 정리하고 읽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라는 텍스트 자체가 한대 얘기라는 텍스트 자체가 한대의 유생들의 어떤 자료를 텍스트를 모아놓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편집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논어나 맹자처럼 이런 개인의 맹자는 사적인 저술에 가깝고 논어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편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자 개인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얘기는 상당히 여러 다양한 갈래에 속해 있던 그런 텍스트를 한데에 와서 유생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유학적 의례적인 것과 관련된 텍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거라서 계통이나 질서나 체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마담에게 그 한대 초기 학자들에게 비친 유학의 의미는 박이 과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뢰에 대해서는 해박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나 요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노이, 소공 똑같은 비슷한 의미죠. 수고롭기는 한데 공적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예법을 다 익히고 또뭐
그 외교 관례라든가 외교 전례라든가 국가 내의 의례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엄청 복잡하고 막 그런데 시시콜콜한 게 그런 걸 다 따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고롭긴 한데 공적은 적다. 시1호 기사 난 진종 그 일은 그들의 일은 진종하기가 어렵다. 다 따라가기가 어렵다. 육아의 가르침을 다 따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서 군신 부자질의 열 부부 장유지 별. 그러니까 서 군신 부자질에 열 부부 장유지 별 그렇죠. 자, 서래 그다음에 열 별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군신 부자 군신 부자의 예를 순서 지우고 질서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부와 뭐 장유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계층이나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그 구별 그러니까 변별에 대해서 어떤 그 이렇게 랭크 하이라키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줬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거 이것은 불가역이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이런 예를 지정하고 이런 변별 그 어떤 신분상 또는 역할 지위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나열하고 정돈해 놓지 않았다면 사회 질서나 기강이 설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라 하더라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와 그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라도. 그게 있어야만 기강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여기에 대한 자각이나 의식이 없으면 지금 막 그 정치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가끔가다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2020년이나 2022년이나 기원전 뭐 102년이나 202년이나 달라진 거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보면 이 군신 부자의 예, 부부 장위의 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묵자 거미 난준 시이 기사 불가 편순 연 기 강본 절용 불가패야. 묵자는 거미 난순 검약하고 검약하되 난준 준하기가 어렵다. 이게 준은 따르다. 우리가 준은 따라가다 이런 뜻이죠. 이 존자죠. 이 존자 높을 존자에다가 책받침을 요 글자를 붙여가지고 준이 되는 요거는 어떤 길을 따라가다 시경에 보면 준대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길을 따라간다 이런. 그래서 준명 어떤 명령을 따른다. 뭐 준행 어떤 법도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 행한다. 이런 걸 준행한다. 준명, 준행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검에 대해서요. 검은 일설에는 이 검자로 보는 설도 있어요. 검속하다, 뭐 따지다. 뭐. 근데 이제 묵자의 전반적인 그런 그 사상이 전령이라든가 절검이라든가 이러니까 검소함, 검약함으로 보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무난할 것 같긴 해요. 너무 뭐 이렇게 너무 텍스트 비평에 치중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는. 물론 뭐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문제 있지만 검이 난준 그래서 묵자는 검약하되 따라가기 없다. 그러니까 검소한 게 그 사람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가치라고는 하지만 그거 다 따라가기 정말 어렵죠. 쉽지는 않죠. 시일어 기사 불가편순 이 따라서 그 일은 그들의 일은 편순할 수가 없다. 두루 다 따라갈 수 없다. 막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을 다 따라갔을 수 없다 그 말이겠죠. 연이나 그러나 강본전령
강본 전령도 다 동사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을 강화하고 용을 절한다 이런 의미죠. 근본을 강조하고 또는 근본에 힘쓰고 뭐 근본을 강화하고 뭐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용도를 절약한다. 이 말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법가는 어미 소은 연기 정 군신 상하지분 불가계의. 법가는 엄격하되 엄혹하여서 소은 은혜가 적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그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군신 상하를 나눈 것, 그 분수를 바로 잡은 것은 불가계의 고칠 수 없다. 이건 법에 따라서 처단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이 법가가 이제 우리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그 문화에서도 진이 원래 이제 지금 섬서성 그 언저리에 있던 뭐 약간 거의 반 그냥 야만에 가까운 세미 바바리언 세미 바바리언에 속하는 이 진이 뭐 그냥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던 지금도 섬서 이쪽을 좀 내륙으로 섬서성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토굴에다 집 짓고 막 그 단단한 흙이 황토 흙이 막 수천 년 켜켜이 쌓인 황토 흙이 비만 오면 더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그런 토굴 짓고 살고 막 척박한데 농사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너무 순박하고 막 아유 뭐지 뭐 아무튼 간에 지금도 그럴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서 지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체계적인 그런 질서에 순응하기 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면 남의 지배를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국가의 어떤 그런. 그런데 지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권력의 지배를 잘 순응을 잘 따라 나가요. 아주 순박하게. 그래서 진이 법가의 어떤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급격히 국력을 신장해 가지고 결국은 진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 진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상이 법가였고 그 법가 사상의 상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등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가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아주 그냥 객관적인 그럼 이 법 지배나 법 질서가 발전한다는 것은 사회 발전의 어떤 그 논리상은 당연한 거죠. 이 아주 그 관습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주 소규모 지연 혈연 공동체의 정조가 남아 있을 때는 관습법이 통하지만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제 그 도시화가 일어나면 객관적 법 지배가 더 효율적이죠. 그 효율성, 효율적 이런 걸 이제 놓고 볼 때 어쨌든 이제 이 법가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불가계의 고칠 수 없다. 명가, 사인, 거미, 선, 실진. 명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검하되 그 실진을 잘한다. 선은 여기서 부사어로 쓰였어요. 뭐 자주, 뭐 이런 의미고, 진실을 잃어버리게 한다. 근데 근데 여기 검은 앞에 나온 검하고 조금 의미가 묵자의 검하고는 조금 검소하다는 의미보다는 여기는 따진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가의 어떤 목표는 말하자면 이론은 사상은 그 논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명분, 개념, 정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따져가지고 심지어 그걸 이제 그 의도적으로 비틀기까지 해요. 소피스트처럼 의도적으로 논리를 비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공손용 같은 사람, 해시 공손용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서양의 소피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주장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는 이제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명의 본질, 우리가 뭔가를 대상을 명명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따져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왜 필요했냐면 이제 춘추 시대, 전국 시대에 내려오면서 명실이 괴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군주, 신하, 뭐 대부, 제후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명실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사회는 기강이 잡혀 있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명실이 해체되고 혼란하고 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정확하게 규정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명가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명가 사상이 나타나게 된 동기니까, 동인이니까 여기서도 검이라고 하는 건 따진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네. 그러나 연기 정명실 불가불찰야. 그러나 그 정명실, 명실을 바로 잡은 것. 여기 정은 그 동사죠, 동사. 바로 잡다. 명실을 바로 잡다. 그러니까 논어에도 이 정명에 대한 이제 이론이 나오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이름 바로 잡는 게 뭐냐? 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야기도 하고, 뭐 명분이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정치가 잘못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논어에도 나오죠. 그리고 맹자에도 보면 그 명분에 대한 개념 정리에 대한 것이 명자 때는 상당히 일반화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명가의 어떤 활동이 자극을 줬는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걸 필요로 한 사회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가가 중국 문화에, 춘추 전국 시대의 문화에 그 끼친 큰 공적은 바로 명시를 바로 잡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따져보게 한 것. 이건 불가불찰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도가 사, 인, 정신, 전일, 동합, 무형, 섬족, 만물, 기위, 술야, 인, 음양지, 대순, 체, 유목지선, 찰, 명법지요, 여시, 천이, 응물, 변화, 입속, 시사, 무소, 불의, 지야기, 이조, 사소의, 공다. 자, 여기는 지금 도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더 길고 더 자세하죠. 그래서 이 사마담이 도가에 상당히, 이 황노도가 특히 앞에서 말했듯이 황자에게서 그 도론을 익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황노도, 그 당시엔 또 황노도가가 한대 촉이 유행했고, 따라서 사마담의 기본적인 사상 성향은 도가적이다, 도가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사마천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도가에 좀 더 우호적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사마천을 약간 도가로 이전에는 대체로 도가로 분류하는 분위기였어요.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로 분류하는 게 좀 더 분위기가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사실 사마천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공자를 모델로 했다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에 대한 그 서술도 그러고, 또 인물의 그 사마천은 자기가 선택한 인물을, 특히 열전에서 뭐 본기든 열전이든 자기가 역사적으로 서술 기술을 하려고 선택한 인물에 대해서는 나름의 일말의 애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뭐 약간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서술을 할 만큼 기본적인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공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애정이 아니라 애착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마천을 그냥 흔히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가지고 도가다, 이렇게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도가적인 사상이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도가는 사인,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전일, 정과 신을 전일하게 하고 하나로 이렇게, 정이나 신이 흩어지면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피폐해지고 병이 생긴다고 보지요. 중국 사람들 전통적 이제 세계관과 인간관에서는. 그러니까 전일해야 된다. 그 원래의 어떤 그 본래적 그것을 늘 돌아가고 회복하고 찾고 뭐 그래야 된다는데, 동합무형, 동작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 형이 없어요. 형체가 없고, 섬족 만물, 만물을, 섬이나 족이나 다 넉넉하다, 풍족하다 이런 뜻인데 만물을 풍족하게 하고, 그래서 비위술야, 그의 어떤 그 술대미, 위술 이렇게 하면 술대미인데, 여기 기술야라고 할 때와
기위술야라고 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죠. 예. 이렇게 할 때 뒤에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근데 기술야 이렇게는 뭐 A는 B다 이런 것처럼 뭐는 뭐다라는 그 그냥 대상을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피정의한 걸 뒤에서 정의하는 형태예요. 근데 위술 이렇게 되면 술의 어떤 본질, 술의 특징, 뭐 술의 성질, 뭐 술다움, 술의 정체성, 아무튼 그런 내용이 위가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도가의 학술이란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잘 안 보이는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기술은, 학술은, 학술의 본질은 뭐 이런 의미죠. 학술의 어떤 기능은 뭐 음양지 대순, 음양의 대순을 인하고 이 말인데, 음양의 큰 질서, 뭐 순리, 음양의 큰 순리를 따르고, 체유묵지선, 유가와 묵가의 장점을 채택하고, 이 체는 켈체, 딸체인데, 이런 의미, 같은 글자로 쓰이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캐다, 따다, 뭐, 채집하다라는 의미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음양가가 추구하는, 음양 사상이 추구하는 걸 따라가요. 그리고 유가와 묵가의 장점을 채택하고, 찰명법지요. 찰은, 이게 이제, 이게 손이라는 글자. 요게 우리가 가장, 최고 할 때 가장 최자죠. 최. 요건 이제 제자인데, 사실은 손수고. 자, 그러면 그 발음은 여기 이제 발음은 찰. 우리가 사진 찍는 걸 촬영한다 그러잖아요. 그 찰인데 요거는 움켜쥐다. 손으로 이렇게 잡다. 그런 뜻이죠. 참으로 손으로 움켜쥐다. 그러니까 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움켜잡았다. 포착했다. 이런 의미죠. 잡아챘다. 그 뭘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그러니까 도가는 음양가, 유가, 묵가,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절충해 가지고. 예. 그래서 여시천이 시대와 더불어 시기와 더불어 시세와 더불어 천이하고 천과 이는 다 사실상 같은 맥락이 천은 옮기다 이도 옮겨가다 이런 우리 변천 말 때 천, 이 그다음 응물변화 대상에 응해서 사물에 응해서 변하고 변과 화가 우리는 그냥 변화 이렇게 체인지 이런 의미로 쓰지만 사실 변과 화이긴 해요. 개념상은 변은 이제 차츰차츰 바뀌어가는 거고 화는 그 바뀌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하나의 다른 형태로 이루어낸 걸 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변은 아마 체인지쯤 되고 화는 트랜스포메이션 하여튼 형태를 완전히 바꾼 거. 그래도 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진 거. 그게 합쳐서 우리 그냥 변화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사물에 따라서 사물에 반응해서 변해 간다.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요소가 없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걸 택해 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 생물의 그 변화를 생물학에서 진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게 번역이 참 조금 애매한 번역이긴 해요. 지는 나아갈 진짜고 하는 데는. 근데 사실 그 다윈의 진화론의 그 핵심적인 이념이 뭡니까? 그 가장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 고정된 게 아니고 고정된 어떤 생리라든가 고정된 형태가 딱 있어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변화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일직선으로 쭉 진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자, 그게 응물 변화라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상의 물이라고 하는 걸 오브젝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오브젝트 일반을 다 물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서 변해서 화하는 것이죠. 그게 도가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입속시사, 속을 입하고 살을 시한다 이런 말이죠. 풍속을 세우고 일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무소불의, 의하지 않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하다, 타당하다, 우리가 시의 적절하다는 말이 의인데, 그러니까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시의, 무소불의. 지약이 이조, 사소의 공다 이 말은. 그래서 지는 지향, 지시, 의미, 뭐 취지 이런 의미인데 손가락 가리킬 지자니까 지향이 약, 간략해요. 간약해. 약은 요약되다, 묵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다 그러면 너무 좀 약간 맥락이 조금 이상해요. 이 약은 어떤 걸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폭을 하기 좋게 좀 번역이 어렵네요. 근데 취지가 간약하고 조정하기가 쉽다, 다루기가 쉽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가의 그 어떤 이념이나 이론을 적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억지로 변개하거나 막 또 독려하거나 막 제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소의 공다. 그래서 일은 적고 공적은 많다. 유자 즉 불연 이위 인주 천하지의 표야. 주창의 신화 주선의 신수 여차 즉 주로의 신일 지어 대도지요 거건선 출총명 석차의 임술 우신대용 즉 갈 형대로 즉 패 형신소동 욕여천지장구 비소문야. 자, 유자 즉 그러나 유학자들은 불연 그렇지 않아서 이위는 여기서는 뭐뭐로 여기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인주 천하지 의표야. 인주를 천하의 의표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인주, 임금의 사람의 주, 그러니까 군주 이런 의미죠. 군주를 천하의 의표로 삼는다. 의표는 표준, 뭐 이런 모델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군주를 사람의 인간들의 어떤 그 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 사회도 뭐 잘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부자, 뭐 어쨌든 간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은 모델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지요. 롤 모델로. 뭐 그건 뭐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 그 조창의 신화, 이 말은 군주가 창도하면 신하가 화답한다. 그러니까 군주가 이끌어가고 신하가 거기에 화답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선의 신수, 군주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면 신하가 따른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 유가적 그런 그 질서 논리 속에는. 여차즉 이와 같다면 주로의 신일, 군주는 수고롭고 신하들은 편하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지어 대도지요 거건선 출총명 석차의 임술. 자, 그런데 대도의 요체에 이르러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도의 요체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 건선을 제거한다,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건선이 뭐냐에 대해서 건선. 이 선은 부러워하다, 우리가 선망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선망하다, 부러워하다. 또 건은 이제 원래는 씩씩할 건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서 요 건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번역은 뭐 대단히 뭐 탐욕스러운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주석의 뭐지? 사기 세근이라고 하는 거 주석에 보면 여순왈, 지웅수자, 시거건야, 불경가역, 사신불란, 시거선야 이렇게 해가지고 건과 선을 따로 설명하고 있죠. 건과 선을
떠난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건과 선을.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출총명 해가지고 총과 명을 몰아낸다. 이 출자는 이 출자는 이 출자하고 같은 몰아내는. 그러면 총과 명은 총은 귀가 밝은 걸 총이라고 하고 명은 눈 밝은 걸 명이라는 합쳐가지고는 같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뭔가 지적인 소양, 지적인 탁월한 능력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가리키기도 하죠. 그걸 너무 추구하게 되면 이제 인지가 나쁜 인지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지고 도가에서는 이걸 약간 너무 지성우월적인 이런 측면을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한다. 그러면 건선도 마찬가지로 건과 선으로 봐가지고 주석에 보면 지웅수자 이 말은 웅을 알고 수컷의 원리를 알고 그러면서도 암컷의 어떤 원리를 지킨다 이런 뜻이니까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거냐 이렇겠죠. 이게 이제 건을 버린다는 의미인데 뭐냐면 너무 잘난 거 너무 탁월한 힘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탐욕을 부린다는 거는 이 말하자면 니체처럼 힘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럼 인정받을 때 인정의 내용물이 보면 사실상 보면 힘이거나 뭐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와 선은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수컷의 원리를 알면서 가지면서 암컷의 원리를 지킨다 이 말이니까 그게 건을 버린다는 의미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은 여기서는 그 욕구할 만한 것, 욕구를 가질 만한 것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 이걸 선을 떠난다. 그러니까 선망하지 않게 하는 그와 선을 각각 따로 이제 다른 말하자면 두 가지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이죠. 밑에 있는 총과 명처럼. 자, 그 마지막 석차의 임술 이것을 버리고 벗어나고 술법에 맡긴다. 그럼 도가의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원리 뭐 이런 것에 맡긴다 그런 의미. 요게 도가가 도가의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밑에 또 이어진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